네, 이번 시간에는 서랍장을 모델링해서 렌더링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벗 이동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전자 하나 만들었고요. 피벗이 우리 오브젝트 중앙에 나타나는데 피벗을 제어하는 방법을 몇 가지 했었죠.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인형 만들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형의 머리가 있고요. 이거는 귀 부분이라고 칩시다. 귀가 있고요. 자, 이걸 복사를 이렇게 미러 복사를 이용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넘겨서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러는 피봇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되기 때문에 이 피봇을 머리의 중심으로 옮겨줘야 되죠. 방법이 참조 좌표계를 선택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피봇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다음에 피벗점 중심 사용을 세 번째 변환좌표 중심 사용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피봇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러 기능을 통해서 복사해줘서 귀를 만들었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수동으로 피벗을 조정하는 걸 해볼 건데 인설트 키를 눌러서 인설트 키를 누르면 딜리트 키 위에 있죠. 피벗을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의 중심에 여기 중심에다가 피봇을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인설트 키 누르고 스냅을 켜야겠죠. 스냅을 켭니다. 그래서 피벗 중심에 맞출 거니까 피벗 그리드 점 꺼주고 스냅을 켜주고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딱 중심에 와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완료하면 인설트 키를 눌러주고 뭐 회전을 한다던가 회전을 시킨다던가 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만들기, 수정, 그리고 계층 메뉴가 있는데 계층 메뉴에 가서 자, 피봇 계층 구조로 와서 피봇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피봇에만 용량을 켭니다. 켜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피봇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냅이 켜져 있어서 껐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중심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피봇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 재설정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피벗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피벗의 위치를 결정했다면 피벗에만 용량을 다시 꺼서 피벗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피벗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그룹 짓는 거를 해봤는데요. 상자, 구, 원통, 원뿔 4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룹 짓고 싶은 오브젝트를 다 선택해서 풀다운 메뉴에 가보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룹에 또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룹 명령어를 클릭하면 그룹의 이름을 내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장면 탐색기 토글에 가보면 이렇게 그룹 밑에 나머지 오브젝트 4개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해도 그룹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그룹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 메뉴에서 열기를 눌러서 그룹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네모 박스가 생기면서 그룹이 열렸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편집해주고 편집이 끝났다면 다시 그룹을 닫아줘야 합니다. 또 그룹 메뉴에서 열기를 하고요. 특정 오브젝트를 다시 그룹 밖으로 빼내고 싶다 그러면 그룹에서 분리를 해주면 그룹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또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걸 해봤습니다. 그룹 해제는 그룹에서 그룹 해제를 누르면 그룹이 모두 해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복사에 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복사할 때는 Shift 키 이용해서 이동 툴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된다고 했죠. 회전이나 스케일도 역시 복사가 됩니다. 초반에는 선생님이 오브젝트 종류를 복사로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인스턴스와 참조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복사로 해서 일단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이번에 인스턴스로 하나를 또 하고요. 세 번째로는 참조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원본과 3개의 오브젝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 원본. 이거는 복사. 이거는 인스턴스. 네 번째는 참조. 각각의 차이를 볼 건데요. 원본을 수정 메뉴에 가서 변형을 해볼게요. 높이를 변형을 해보면 인스턴스와 참조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스턴스와 원본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원본에 영향을 주면 인스턴스가 영향을 받고요.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면 원본이 영향을 받습니다. 참조랑 원본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원본에 변화를 주면 참조는 영향을 받고요. 참조는 참조에 변화를 주려니까 없죠. 네, 참조는 원본에 영향을 받지만 참조 개별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수정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느리기를 해볼 수 있겠죠. 느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만 따로 원본이나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이 안 가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완전 독립된 객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스턴스 역시 움직이면 원본이 움직이고요. 원본이 움직이니까 또 참조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사용할 때 언제 쓰냐면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책상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교실에 여러 개의 책상이 배열되어 있다고 칠 때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면 복사를 해놓으면 다시 할게요. 자, 상자 하나 해서 교실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스턴스로 복사가 되어 있다고 치면 나중에 어떤 모델링을 수정해야 할 때 하나의 모델링만 수정을 해도 전체가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숲이라던가 숲에 있는 나무 있죠, 나무.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형되어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에서 어떤 특수한 변화를 줘야 될 때 조금씩 그때 우리가 참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원본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전체 참조들도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에 대해서 했는데요. 미러와 대칭에 대해서 했는데, 미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러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독립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미러가 좀 유용하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 둘 다 대칭과 미러 둘 다 좌우 대칭이나 뭐 상하 대칭, 앞뒤 대칭일 때 사용하지만 대칭 메뉴를 사용할 때는 붙어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 같은 게 있겠죠.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게 있는데 주전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탭뷰에서 봤을 때 편집을 좀 하기 위해서 편집 가능한 폴리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각형 모드로 가서 면을 삭제를 했어요. 이때 오브젝트를 미러를 이용해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러를 이용하는데 아까 배웠던 인스턴스로 한번 해볼게요. 인스턴스로 하면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변형하면 그 옆에 있는 오브젝트도 같이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니까 원본과 미러로 복사한 인스턴스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죠. 서로가. 근데 단점은 뭐냐면 작업이 나중에 끝나면 여기 이음새 부분을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반면에 대칭 메뉴를 이용하면, 자, 지금은 X축으로 이렇게 대칭되니까 주전자의 주둥이가 2개가 됐고요. 대칭 이동을 하면 이번에는 손잡이가 2개가 되네요. Y축으로 하니까 없어졌죠. 이때 대칭 이동을 눌러주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Z축으로 대칭, 위아래로 대칭이 되죠. 우리가 사용할 거는 Y축의 대칭 이동입니다. 해보면 이음새가 없죠, 그죠? 이음새가 없고 깔끔하게 2개가 붙어있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대칭 수정자 리스트를 중에서 대칭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대칭 메뉴가 누적이 됩니다. 나머지 수정자 리스트를 사용하면 여기 계속 쌓여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대칭 메뉴를 적용한 다음에 편집 가능한 폴리로 내려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결과값이 안 보이죠? 다시 올라가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바로 즉석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종료 결과 표시 설정을 체크해 줍니다. 여기 적용된 수정자들이 다 수정자들의 결과값이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아이콘.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보면서 수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나중에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음새 용접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자면 이렇게 이음새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라던가 좌우 대칭의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대칭. 배열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배열에 대해서 했는데 특정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교실에 또 역시 책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도구에 가서 배열 메뉴를 하게 되면 자, 증분과 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증분이라는 거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간격, 합계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총 거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증분에 5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개수는 하나, 10개를 입력을 하면 1D, 1D, 2D, 3D라고 했는데 1D는 축이 하나, 지금 X축으로만 하나만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2D는 축이 2개입니다. 그래서 축을 여기서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1D만 해보겠습니다. 1D로 해서 복사로 일단 해서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하면 자,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네요. 한 20 정도만 할게요. 20 정도만 했어요. 자, 각각의 오브젝트, 이 첫 번째, 두 번째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는 20이라는 뜻이고요. 자, 합계는 첫 번째 오브젝트와 마지막 오브젝트의 거리가 200이라는 거죠. 20cm씩 10개, 그러니까 총 거리는 200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300으로 하면 자, 총 거리는 300이 되고 각각의 거리는 3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전이나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D를 해봤고 2D를 한번 해볼게요. 2D를 하게 되면 X축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Y축으로 30씩 이동시켜보면 개수는 10개. 이렇게 오브젝트가 더 많이 생기고요. 총 개수는 여기에 나옵니다. 100개가 만들어졌네요. 3D는 축이 3개입니다. X축과 Y축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Z축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개수는 10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네,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 모든 값을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매개변수 초기화를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떤 교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어떤 모니터나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천장에 형광등이라던가 이런 것들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해야 될 때 그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회전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무용 의자 예를 들면 사무용 의자의 다리 같은 경우도 위에서 봤을 때 회전을 시켜서 똑같은 모양을 회전시켜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자, 만들기 메뉴에 두 번째 모양 탭에 가면 스플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입니다. 선을 클릭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처럼 각각의 어떤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원, 그 다음에 직각, 사각형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거는 각각의 다른 개체, 오브젝트라는 거고요. 각각의 다른 개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체들에서 이 새 모양으로 시작, 예를 들면 사각형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모양으로 시작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또 특정한 오브젝트를 만들면 특정한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마우스 클릭해서 해제하면 하나의 개체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모양으로 시작을 체크를 해줘야지 만들 때마다 새로운 스플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에 소속되는 요소, 하나의 요소로서
스플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다른 걸 모델링 할 때 사용할 건데요. 스플라인은 렌더링을 걸면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검정색 화면으로 나타나죠? 이 렌더링이 나타나게 하려면 수정 메뉴에 가보면 이렇게 렌더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거를 렌더러에서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렌더링 걸으면 렌더링이 나타납니다. 뷰포트에서 사용도 체크를 해주면 뷰포트에 어떤 두께가 표시됩니다. 선의 두께가 표시가 되고요. 이 두께는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던가 어떤 특정한 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플라인은 또 스플라인 중에서 뭐 텍스트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글자 만들기라고 입력을 하고 서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스플라인 요소들을 에다가 수정 메뉴에 가서 돌출이라는 메뉴를 줘서 입체적인 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플라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동 그리드는 자동 그리드를 켜고 원풀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자동 그리드의 개념은 뭐냐면 특정 오브젝트의 면을 바닥으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면에다가 원풀을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윗면에다가 생성, 앞면에다가 생성, 특정 오브젝트의 면을 이렇게 바닥면으로 인식을 시켜서 해줄 수 있다. 이게 자동 그리드 옵션의 개념입니다. 자, 사용이 끝나면 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끊고 서랍장 만드는 거 다시 할게요.